(2월 18일입니다) 이 대장동 문제는 누가 수사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혁 사회부장이 쓴 그 칼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칼럼에는 상당히 요약해가지고 이 대장동 하면 저희들은 머리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물론 다 개요는 알지만 말이죠. 그러나 딱 이 수사라는 관점에서 딱 볼 때, 자, 대장동을 누가 수사를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문재인 검찰이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검찰이 시작할 당시에는 배임을 했다는 주범이 누가 됐냐면 유동규가 돼 있었습니다. 남욱과 뒤늦게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요. 또 쌍방울 사건에서도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조작이 전부 다 계속 조작입니다. 조작으로 인하다가 나중에 실토하고 조작하고 실토하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 검찰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에 드디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 혐의는요, 4,895억 원 배임입니다.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133억 뇌물. 그거는 성남 FC 사건입니다. 5가지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오케이가 됐습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 11년감 이상의 중형이랍니다. 최하 징역 11년. 만약에 처단이 앞으로 법에 의해서 선고가 되면은 훨씬 위일 거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지만 그들은 의뢰 반발할 거라는 걸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스피커 역할을 해온 외곽의 인사들은 이젠 전쟁이다. 촛불과의 대대적 집결과 전국적 조직화다. 뭐 하면서 이제는 촛불과 대대적인 집결하고 이제 해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서 싸운다. 이 정부와 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반란의 조짐이 있으면 그때는 반란군으로 처벌하면 되겠지만 반란의 행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는 의회는 벌써 완전히 의회 독재를 함으로써 이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 반기를 들은 소위 반란 의회입니다. 네. 민주당 공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죽이려고 검찰을 동원해서 조작 수사했다 이러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대선 후보인 이미 깨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리 혐의가 그냥 온 비리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온 비리 혐의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비리 혐의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그 사람이 어떻게 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정적이 되고 싶어서 높이려고 하는 거죠. 격이 그래도 대통령급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만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정자를 붙이기에는 이재명은 너무나 하찮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적이라고 붙이려면 적어도 정치범 역할을 했든지 사상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양심수라야 되고. 그런데 이재명 지금 요번에 혐의가 다 걸려있는 건 전부 부동산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잡법류에 들어갑니다. 잡법류. 정치범이 아니, 정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상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치범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잡법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잡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동산과 관련됐으면 그건 하여튼 잡범류입니다. 잡범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뭐 정적이지 뭐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몇 달 전부터는 이미 민주당 진영은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해가지고요.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정적을 주기를 한다. 야당을 탄압한다. 무슨 탄압을 해요. 자기가 이쪽으로 국회의원으로 얼른 들어와가지고 대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아줄 사람 안 그러면 나는 감방 가는 거 틀림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방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 하면 그는 대장동 사건에서 수사받고 벌써 구속되고 잡범으로 취급받게 더 될 뻔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와서 큰 잡범이 됐습니다. 네, 정치적 잡범, 네, 잡범, 혐의, 예, 혐의, 예.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은 정당한 행위라면서 결론을 부결시키겠다는 이겁니다. 부결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하지 말랍니까? 부결이 딱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부결됐어? 이 사람들 정말 죄를 그렇게 져놓고 부결을 해? 국민들은 한번 딱 화를 내고 목을 딱 한번 제칩니다. 그 다음 검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다른 혐의 있지 않습니까? 혐의가 지금 한두가 지금 많이 놔두고 있습니다. 이 혐의를 딱 해서 체포동의안을 또 냅니다. 또 두 번째도 이래? 두 번째도 부결해? 부결 못합니다. 그때는 민주당 과반수 정도가요 이탈합니다. 그러면 부결이 안 되고 체포동의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딱 이재명 끝나는 겁니다. 뭐 그냥 뭐 당권이 있고 없고 그럴 필요 없어. 바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재명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이재명인들 왜 못 알겠습니까?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에서 체포가 딱 되는 순간 아무리 그가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기소가 돼도 공천권이 있다 하지만 천만에요. 바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당대표요? 천만에요. 장치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오늘의 그 날을, 내일의 날을 모른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순간에 간만에 상황이 360도가 아니고 180도를 바로 엎어치게 됩니다. 하늘과 짝이 지옥이 바로 천당과 지옥이 바로 생기는 그날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은 그야말로 누가 했느냐? 문재인 검찰에서 시작했지 않느냐 이게. 그래 놓고서 나중에 대선 주자가 되니까 민주당이 대선 주자가 되니까 그냥 적당히 무마해버리고 싹 눌러버린 거죠. 덮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깔아뭉개버린 거죠. 그때 검찰 사람들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성윤이니 뭐니 그거 알죠? 예. 법무부 차관했던 김오순이 뭐니 나중에 검찰총장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한 1년 지나면 아마 그 신문지상을 장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자, 대장동 의혹 골자가 뭡니까? 김만배, 남욱 이 민간 사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그럼 1,830억 원밖에 못 챙겼냐 이거야. 이게 성남시 건데 성남시는 1,830억 원만 챙기고 왜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느냐 이거야. 이런 양자의 거기서 유착 관계입니다. 양자가 유착이 돼 있는데 이걸 파헤친 게 검찰 수사가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로 갈린다는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바로 그 전에는 문재인 검찰은 이걸 파헤치지 않았고 문재인 검찰은 이걸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이걸 했다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뒤에 딱 들어서서는 아니 성남시가 있으면 왜 성남시가 이렇게 이익이 적고 민간업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5배나 되는 많은 돈을 줬어. 말이 안 되잖아. 이 엄청난 돈 어디로 갔어? 민간업자들을 착복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후자는 윤석열 검찰이 담당해서 지금 파헤친 게 지금 오늘날의 대장동입니다.
등장인물도 똑같은데 결과는 하늘과 땅 아닙니까? 과거에도 등장인물은 똑같았고 그렇게 끝나 뭉개져 버렸고 지금은 등장인물은 똑같은데 하늘과 땅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대선 이전 수사와 대선 이후의 수사. 시작은 문재인이가 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검찰 진짜 수사는 윤석열 검찰이 한 겁니다. 죄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대선 이전 수사에서는 검찰은 정진상, 김용 근처에도 못 갔죠. 이재명 성남시장에 임명했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배임죄로 딱 정점을 두고 딱 꼬리 자르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락 다 됐죠. 거기에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가 덧붙여지고요. 근데 이 유동규는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아, 이제 대통령이 곧 이재명이가 될 거니까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죠. 당연히 살려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딱 보니까 대통령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기만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불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자, 너한테 속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이재명 측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완전히 꼬리자르기를 완전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죄는 졌지만 완전히 온팍 뒤집어 쓰기까지 한 거는 유동규다. 나는 내가 진 죄만 검찰에 그 얘기했죠. 내가 진 죄만 나는 책임지고 내 죄값을 받겠다. 내가 안 진 죄 가지고 왜 내가 져야 되느냐 하고 절규를 하기 시작하고 불기 시작한 겁니다. 예. 결국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가 덧붙여지고 문재인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할 때 의외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법조인은 차라리 유동규 혐의에서 배임을 빼든지 유동규가 최종 책임자란 결론을 누가 믿느냐 이거에 기획본부장 하던 집이 최종 책임자라고 누가 믿느냐 이거야. 그 엄청난 돈 엄청난 사업을 한 그 이익을 적어도 시장이지 시장. 예?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유동규를 최종 책임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패착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보통 검찰입니까? 과학 검찰 아닙니까? 쫙 조용히 수사 안 하는 듯 하면서 조용히 해서 과학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이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도 작용되고 뭐 등등 유동규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게 문재인 검찰이 그린 그림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남욱 씨 등도 이렇게 하다는 이건 난 죽겠는데 나만 죽겠는데 결국 나는 죽겠는데 하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착 정진상 김용도 끌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유착한 장본인들이다. 이건 보니까 이 둘이가 누구냐?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진상 김용에 줬다고 그들이 진술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12억이 넘는데 녹취록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던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약정 혐의도 그들의 진술로 구체화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숨겨놓은 저수지의 밑에 있던 돈이 금화가 쫙 올라온 겁니다. 이처럼 대장동 수사가 급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검찰이 시작했고 덮을 수도 없고 묻고 가기도 어려운 양상으로 지금까지 흘러오다가 배임이라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서 유동규를 몰아넣어가지고 목을 탁 쳤는데 이거 정적을 죽이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그래서 없었습니다. 유동규가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이 안 됐죠. 유동규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책임을 집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동규가 한양대학 음악대학 성악과 나왔다고 그러대요. 그 사람이 어때 부동산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인맥 타서 성남시까지 들어갔는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까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을 책임지고 해야 될 위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개인 문제를 전부 정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는 마치 대선 패배 후유증도 가시기도 전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또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그 예서문으로서 당대표도 되고 그리고 자신과 민주당 운명 공동체인 것으로 정신적으로 타의시키고 이렇게 딱 결집시켜서 꼭 나치스가 하든 나치스당에 건설하는 그런 식으로 체면을 걸고 권력의 체면 다음에 차기다 해서 굳건하게 공천권 나다. 당헌 고치 공천권 여기에 전부 다 매달려 가지고 코가 깨 가지고 벌레들처럼 그냥 목을 메고 이렇게 절렁절렁 이재명에게 하늘을 보고 쳐다보게 만든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민주당을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버린 이 이재명의 이 두뇌는 정말 탁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훌륭한 머리를 좋은데 영역으로 썼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데로 썼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다 이거죠. 처음부터가 잘못 만들어져서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습니다. 성남시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이런 정말 판도라 산자 속에 들어있는 묘한 기운들이 이제 하나씩 뽑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가 말이죠. 173쪽이랍니다. 4,895억 원 배임, 133억 원 제3자 뇌물 혐의 빼곡 다 적혀 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에 적잖이 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대표 측도 놀라고 있습니다. 영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27일, 28일로 예상되는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예상됩니다. 절대 부결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부결합니다. 만약에 28명이 반란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말이죠. 체포를 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질 못합니다. 왜? 이재명과 이미 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죽자 사자 한쪽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체포되고 나고 나중에 구속되고 나고 나면은 이재명의 추종자들은 정치인이든 비정치인이 아니든 뭔가 연루됐다는 그런 혐의들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될 겁니다. 예. 정의당마저도요. 자기네들 이중대 아닙니까? 민주당 이중대라고 칭하지 않아요. 이 정의당마저도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지켜라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이재명이 네가 그 공약을 냈잖아.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 폐지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지 않나. 그거 지켜라 압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이미 너무 멀리 피안의 세계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법정에서 검사와 다퉈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전공법을 택하기보다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비판을 받더라도 안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특권에 또 좀 시간을 또 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을 해서 이 정부로 하여금 아주 그냥 두 손 들게 만들려는 극악적인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국가 파괴적인 양태로 이걸 변모시킬 때 이 국가 파괴를 용서할 수 없다는 바로 그러한 정당성에서 국가를 안정시킨 되는 국가를 정말 수호를 해야 되는 국헌을 준수하고 하고 선서하려는 대통령의 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다 할 수 그렇게 해서 부실 수 있다고 하지만 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도덕적인 힘과 윤리적인 힘. 국민들이 모두 불만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말이죠. 이 독재 정권이라든가 이건 정말 윤석열 정권이 아주 못된 짓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오랫동안 쌓여서 머릿속에 딱 있을 때 국민들이 같이 와 하고 일어날 때 이게 되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없어요. 바로 이 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을 만드느냐? 바로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만들었기에 내가 만든 윤석열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아왔단 말이야. 야, 이거 완전히 멀쩡한 대통령을 갖다가 취임하자마자 완전히 정말 두드려 붓고 파괴하고 있네 하고 오히려 분노한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금 보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 아무리 까불어봐야 부처님 손바닥밖에 안 돼요. 손바닥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바로 스스로 자기 위치를 가슴속에 깨닫고 죄지은 자는 죄값을 받을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2019년 방북을 추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함께 움직였던 이화영이가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지 내가 시킨 거 아니다 하고 또 발뺌하니까 이 쌍방울 김 전 회장은 무청에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개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쌍방울 사건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온다면은 그때는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그 당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예? 쌍방울 사건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나중에 사실화될 경우에 민주당 그것도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이게. 칼럼자도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건요. 이재명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재명의 그 머리를 좋은 데 쓰지 못하고 좋지 않은 머리로 대한민국을 혼란지경으로 가면서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저 근성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을 지금 건설해야 될 때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문재인으로부터 되찾았고 이제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 놓은 문재인 군대로부터 이제 대한민국 군대 강군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지금 힘들게 곡간을 전부 털어먹은 이 문재인 빈 곡간 열쇠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든 이 민생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와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 민주당이 완전히 쪽박을 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쪽박 깨는 이런 정당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정당이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화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쪽박까지 깨게 됐냐? 쪽박을 만들어 놓은 자들이 쪽박을 깨다니 열심히 해서 좀 민생을 빨리 추구하고 빨리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좀 더 강하게 만들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부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또 권력을 갖겠다고 천만에 절대로 권력 못 갖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는 것. 이건 국민의힘 정당이 만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이 만든 대통령이에요. 예. 바로 그게 다른 대통령하고 차이점이에요. 지금. 어디서 감히 국민들이 만든 대통령을 쥐어 흔들고 파괴하려고 달려들어. 시건방진자들, 정당성이 없는 자들, 불안당 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파괴근성으로 대한민국 정통 정부를 몹쓸 파괴적인 행위를 가하려 하는 자들. 임계점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만약에 더한 임계점이 파괴가 될 때는 국가 파괴 세력을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대권이 대통령 비상대권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할 겁니다. 아마. 비상대권 선포하라고. 네, 여러분.
이 참 민주당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등 필요 없는 대한민국을 정말 파괴시키는 그러한 정당 노릇을 지금 이재명 당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